자, 세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92페이지 표 디자인하기를 보겠습니다. 예제 5-4와 같이 5-4의 그림과 같이 표를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을 블럭을 잡고요.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 셀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서 이 노란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노란색이 여기 없다라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라든가 다른 색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피스를 선택을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색들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에서 노란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ESC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장영실이 영어와 수학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 셀을 초록색 40%로 바꾸기 위해서 F5를 누릅니다. F5를 누르고요. 다시 배경색에 초록색 40%를 찾아보겠습니다. 초록 40% 밝게 얘를 선택을 해서 ESC를 합니다. 그러면 초록 40% 밝게 색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하단에 따로 떨어진 여러 개의 셀의 배경색 변경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보고의 국어 점수를 F5로 선택하겠습니다. F5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의 수학 점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러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의 영어 점수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한 후에 셀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셀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ESC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셀을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해서 이렇게 속성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94페이지 셀 배경 그림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영실의 영어 점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장영실의 영어 점수를 선택을 해서 F5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학 점수를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지금 선택된 이곳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셀 배경색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에는 테두리에서 다른 채우기를 눌러서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두 셀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단축키 L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 탭으로 들어갔다라면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그림 선택을 눌러서 자, 그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폴더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 메일 그림하고 플라워 그림을 내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사이버 강좌 자료실에 두 군데다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다운받아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메일을 선택을 하고요. 문서에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림을 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저장을 하였을 경우에 집에서는 그 컴퓨터에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찍히겠지만 얘를 문서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저장하고 뭐 네이버 엔드라이브라든가 다운 클라우드로 보내놓고 학교에 가서 찍게 되면 이 그림이 찍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하고 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워터마크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워터마크 효과는 뭐냐면 물에 비친 듯이 그림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을 워터마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워터마크 효과를 클릭하면 밝기가 70%, 대비가 마이너스 50%로 바뀌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작을 해서 다른 밝기로 바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워터마크 효과를 선택을 하면 밝기 70, 대비 마이너스 50%로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었으면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ESC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95페이지 하단에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처럼 적용해서 그림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합계서부터 평균까지 블럭을 잡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되고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에 하나의 셀처럼 적용을 누르면 각 셀마다 적용은 각 셀마다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의 셀처럼 적용은 지금 셀을 10개를 선택했는데 그 10개가 하나처럼 보이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셀처럼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 꽃 그림을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 문서에 포함이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고요. 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유형을 크기에 맞추어로 하겠습니다. 크기에 맞추지 않고 여기에 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셀마다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크기에 맞추어 선택하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워터마크 효과를 누르겠습니다. 워터마크 효과를 누르고요. 설정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이메일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그림이, 꽃 그림이 이 전체 셀에 하나의 셀처럼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들 표 전체에다가 어떤 배경 그림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6페이지까지 끝났고요. 자, 97페이지 표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7페이지 표 스타일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표를 디자인하는 것을 한 거고요. 97페이지 표 스타일에서는 미리 한글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양대로 디자인을 주는 것을 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가 위치해 있다라면 표 열림 상자에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보통 스타일의 파란색조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모양이 전에 있던 그림까지도 다 없어져 가면서 다시 바뀝니다. 뭐 다른 것들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밝은 스타일 3의 파란색조를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표 스타일을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표 스타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자세히 버튼 눌러서요. 맨 위에 일반 기본으로 갑니다. 일반 기본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요. 자, 다른 걸로 넣고 싶으면 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통 스타일 초록색조로 넣어서 이렇게 표 스타일을 한 번에 단숨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스타일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98페이지까지 표에 대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 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5장 6장을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잡아서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표하고 차트는 또 따로 떨어뜨려서 학습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5장 6장을 한 주에 마치는 걸로 하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표에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연습문제 견적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수업한 후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는 예제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 예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안에 다시 여러분들만의 모습으로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자, 6장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에서는요, 105페이지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고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 강의에서는 113페이지 예제 6-4를 이용을 해서 차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13페이지 이전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따라하기 식으로 먼저 해보고요. 113페이지서부터는 저하고 같이 합니다.
자, 113페이지 예제 6-4에 나오는 전체 조건과 표 조건, 차트 조건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편집 용지 여백은 우리가 기본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10mm로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하면 되고요. 표 조건과 차트 조건만 숙지해서 114페이지 그림과 같이 지금부터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나오는 상단에 있는 표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표를 편집 연인상자에 표 만들기를 클릭해서 5행 6열짜리 표를 만듭니다. 탭해서요. 6열 하고요.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 자, 한 칸씩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입력할 동안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 입력했나요? 자, 여러분들 조금밖에 안 기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멈춰놓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저는 밑에 미리 다 입력해 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다 되었다라면요. 여러분들 합계란을 어떤 친구들 시험 보러 가서 합계란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96.7, 89.5 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합계란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만 해야지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란은 비워놓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비워놓고요. 자, 전체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체 셀을 선택하고요. 문제 조건과 같이 하기 위해서 먼저 글꼴 도둠을 찾습니다. 자, 도자만 쓰겠습니다. 자, 도자만 써서 도둠을 찾고요. 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여기 조건에 보면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숫자 부분만 따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어떤 문서에서도 그냥 글자 부분은 대부분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그다음에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 이렇게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른데 글자 길이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런 부분은 가운데 정렬을 안 하고요. 그냥 왼쪽 정렬을 보통 넣습니다. 자, 오른쪽 정렬이 완성되었다라면 자, 문제와 같이 셀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서 2013년 녹색기술 인증까지 블럭을 잡고요.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 되었으면 ESC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ITQ 기출 문제 시험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셀 배경색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셀 배경색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만 나중에 차트에서 차트를 만들 때 여기 이 배경색이 바뀌어져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차트를 만들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풀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들어갈 때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읽어보고 셀 배경색이 바뀌어진 부분만 선택해가지고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차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배경색이 바꾼 부분이 차트의 데이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잡고요. 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선택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ESC를 누릅니다. 자, 블록 계산식이 완성이 되었으면 자, 외곽선을 클릭해서요. 캡션을 넣겠습니다. 캡션에 위를 선택을 해서 자, 표 6이 나오면 블록을 잡고 딜리트 키로 지운 후에 그린 IT 시켰습니다. 그린 IT 관련 분야 성장 현황 단위 %로 입력합니다. 자, 입력을 다 한 후에는 커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도 괜찮으니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록을 잡고요. 마찬가지 전체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캡션도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죠. 자, 다 되었으면 ESC를 누르고요. 자, 제일 마지막 셀에 커서를 두고요. 대각선을 만듭니다. 자, 테두리에서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를 클릭해서 대각선을 만듭니다. 자, 대각선이 완료가 되었으면 전체 선택을 해서 테두리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F5 3번을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요. 단축키 L을 눌러서 테두리로 갑니다. 테두리로 가서 이중 실선을 선택을 하고요. 바깥쪽을 눌러서 바깥쪽 부분에 이중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설정해서 ESC를 눌러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 제일 위에 줄을 한 줄만 선택을 해서 다시 L을 누르고요. 이중 실선 누르고요. 지금 선택한 부분에 아래쪽만 두 줄짜리로 되면 되겠죠. 이중 실선 선택하고요. 아래쪽을 선택을 해서 ESC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또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첫째 칸을 선택을 해서요. 단축키 L 눌러서 다시 이중 실선 선택하고 이번엔 선택한 부분에 오른쪽만 이중 실선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고 설정합니다. 자, ESC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부터 차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에서 연도별 그린 에너지, 첨단 그린 도시, 녹색 기술 이 중에 값만 이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차트를 눌러서 차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만드는 건 다음 네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후에는 표 열림상자의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를 만듭니다. 자, 차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차트를 가지고 우리는 각종 속성을 변경해서 문제와 같이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차트의 속성을 변경하기 전에 차트의 기능을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한번 선택했을 때는 이 개체를 선택한 걸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차트 개체, 표 개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체를 선택한 걸로 됩니다. 근데 이 차트의 내부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차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핸들 표시 위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핸들 표시 위로 나타나죠. 지금 이 상태는 차트를 편집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아까하고 다른 메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릭했을 때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했을 때는 개체를 선택을 한 거고요. 더블 클릭하면 차트의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걸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요. 자,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차트의 종류와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 그 다음에 차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차트 마법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115페이지 차트 마법사로 갑니다. 자, 차트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여기 차트 열린 상자에 차트를 눌러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차트 마법사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마법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차트가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꺾은 선형에 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형을 선택을 해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면 우리가 문제에서 작성할 차트의 모양과 지금 나타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게 되면 문제에서는 여기 밑에가 그린 에너지, 첨단 그린 도시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이 2010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맞지 않을 때는 그냥 방향만 행에서 열에서 행으로만 바꿔주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로 바꿔주고요.
다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을 해서 차트 제목에다가 그림을 보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를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린 IT 관련 분야 성장 현황. 그린 IT 관련 분야 성장 현황이라고 쓰고요. 자, X축 제목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Y축 제목에는 단위 퍼센트가 있네요. 가로 열고요. 단위 퍼센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요. 자, 다 됐으면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일단은 우리가 작성해야 될 차트하고 비슷하게 그려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117페이지 차트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이 차트의 크기도 문제와 같이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요. 다시 차트를 한번 클릭한 후에요. 자, 여기 위아래에 중간 핸들을 클릭해서요. 밑에 표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늘려놓고요. 그리고 각종 차트의 속성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보면 전부 다 각각의 객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차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 모양이 나타나고요.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모양이 나타나고요. 여기 차트 축의 제목, Y축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축의 제목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각자 객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속성을 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차트의 속성 그룹에서 여기서 선택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차트 제목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자, 여기에 있는 속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요. 제목 모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이 하기 위해서, 자, 선 모양에서 한 줄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1포인트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고요. 자, 그림자를 클릭해서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로 조건에 따라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에서는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굴림을 선택을 하고요. 자, 크기는 12포인트, 속성은 진하게로 바꾸겠습니다. 자, 속성이 다 설정되었으면 설정을 눌러서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속성을 설정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다음은 범례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범례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해도 되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범례 모양을 클릭해서 범례 모양 대화 상자로 들어가고요. 자, 선 모양은 아까와 같이 한 줄로 바꾸고요. 자, 선 모양의 굵기는 1포인트. 자, 선 모양의 색상은 검정색. 그 다음에 글자 탭을 누르겠습니다. 자, 글자 탭에 들어가서 제목 이외의 모든 글자는 굴림체 10포인트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굴림체로 바꾸고요. 크기 10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모양이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눌렀어도 보통 모양을 누르게 되면 얘네가 해제가 됩니다. 보통 모양을 선택을 하고요.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선이 나타나네요. 자, 범례를 바꿨다라면 문제의 조건에서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글자는 굴림 10포인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 X축의 이름표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축의 이름표를 선택을 해서요. 가로 항목 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에 들어가서 굴림 10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보통 모양 설정.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은 범례나 제목 같은 경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축의 이름표나 축의 제목 같은 경우들은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표서부터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Y축의 이름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Y축의 이름표도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으로 들어가서요. 굴림체 10포인트로 바꾸고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Y축의 제목. 자, Y축의 제목도 더블 클릭해서 바꾸겠습니다. 글자에 들어가서요. 굴림체. 자, 굴림체로 바꾸고 크기 10포인트로 하고요. 자, 지금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가 50, 40, 30, 20, 10이면 지금 우리 문제하고 똑같이 맞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자, 여기 표의 크기를, 차트의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눈금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 눈금자가 자동으로 이 차트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꾸밈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ITQ 시험 보러 가서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후에 여기 눈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눈금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축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선택사항 비례 눈금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 탭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50. 최대값 50이 맞죠? 문제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최대값 50.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이고요. 큰 눈금선이 10, 20, 30, 40, 50. 5개 있죠? 5개 맞습니다.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눈금선까지 다 맞춘 후에,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한 후에는, 자, 다시 한번 아까처럼 차트의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변경을 해도 얘가 아무리 커져도 얘네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차트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Y축의 눈금을 비례 탭에서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한 이 기능은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들어가서 ITQ 시험을 치러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능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되었고요. 자, 122페이지로 넘어가서 차트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자, 표 밑에 차트가 위치해 있죠. 우리가 표를 선택해서 차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 이 차트가 위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차트가 그냥 마우스 크기로 지정인 식으로 그렇게 글자가 아닌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글자처럼 취급을 한 후에 밑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열림 상자에서 배치에 글자처럼 취급을 하겠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컨트롤 X를 눌러서 차트를 잘라내기 하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들어가서 여기에다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 V로 차트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이제부터 차트는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면 이 차트도 글자처럼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고 지우면 똑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체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문서가 완성된 후에는 그 개체를 글자처럼 취급해서 문서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글자처럼 취급하는 이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저절로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로써 123페이지까지 차트 만들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의 퀴즈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주차 퀴즈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이 퀴즈를 맞춰서 사이버 강좌의 과제 제출로 제출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할 때 그냥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 거기 내용에다가는 이 퀴즈의 답을 적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다가는 지금처럼 그 표하고 차트 만든 그 파일을 저장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 과제 제출에다가 첨부해서 보내면 제가 거길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고 채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으로 퀴즈의 답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의 사이버 강좌란에 들어가서 과제 제출로 제출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주차 강의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따라 해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5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